민정수석께서는 국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민정수석으로 위상을 변화시켰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라는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의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보좌하였던 일, 경무였지만 영광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비전, 의지, 인내, 결단 등을 가까이서 목도했던 경험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뭐 벌써 몇 주 전부터 언론에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오늘 발표가 된 거예요. 네, 오늘 발표가 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직 뭐 차기 법무부 장관은 함께 내각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내각 교체 이전에 이렇게 민정수석에 나가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셀프 검증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장관 후보자가 되는 사람이 내정되려면 내정되기 전에 민정수석에서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좀 청와대 인사가 좀 발표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인사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자들이 이번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조금 담담한 메시지가 좀 담겼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네, 그간에 진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대통령 옆에서 많은 것들을 보아왔던 것이 정말 영광스러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계속 비판했던 것이 민정수석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않냐. 조용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어떤 그런 역할만을 해야 되는데 민정수석이 너무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음지에서 음험하게 사건을 관리하거나 수사를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과 좀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여러 국민들의 비판이라든가 야당의 비판 이러한 것들이 본인의 어떤 좀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겸손하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야당에서도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만약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청문회에서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번에 민정수석 나오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과연 최장기 민정수석을 갈 것이냐 아니면 못할 것이냐인데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조국 수석께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 대통령께서 지금 옛날에 하셨던 민정수석의 기록을 깨는 것은 불충이다. 이래서 아마 2년 2개월로 해서 아마 2년 4개월보다는 좀 짧은 시간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길었고요. 길었고요. 그리고 아마 퇴임사를 하시면서 요새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의 관례적인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기를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오롯이 저의 비제와 부족한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촛불혁명에 부응하려고 나는 직진하고 심리 끼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퇴임 의변을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이 앞으로 행보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인데 박지원 의원의 말을 빌려보면 법무부 장관이 일단 갑니다. 게다가 뭔가를 완수해놓고 내년 1월에 나와가지고 총선에 출마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권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박지원 의원이 정치 구단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하시는 말 중에서 맞는 말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전혀 또 틀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법무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임사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들어봤는데 그 전에 했지 않았던 얘기를 했어요. 저를 향하여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는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존중의 의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문구 자체는 아마 법무부 장관 가면서 청문회를 좀 상당히 의식한. 잘 부탁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 문구를 저는 좀 받아들였고, 물론 법무부 장관을 하고 나서 지금 가장 민정수석 있을 당시에 가장 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검찰 개혁 아니에요. 공수처랄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건데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렸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 하면서 또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검찰 개혁이랄지 또 이런 패스트트랙 올린 그런 법안이 잘 통과되도록 해야 할 그러한 임무가 있죠. 아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하고
갑자기 국회의원을 나갈 수 있느냐? 국회의원 나갈 가능성은 뭐 없지는 않다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패스트트랙이 얼마나 빨리 진척이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PK 지역, 즉 부산에서는 뭐 국회의원 출마하면 굉장히 유력한 후보고 당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국회의원을 2년만 하고 대선을 직행을 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그런 것이 그런 아닌가 케이스가 싶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케이스도 없고요. 네. 그거 자체가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굉장히 그렇게 뭐 반감을 이렇게 가질 수도 그렇죠. 있다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대선. 그러니까 저는 대선 후보로서 어떤 자질이랄지 아니면 뭐 유명세랄지 인지도랄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네. 하지만 다음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출마하자마자 대선 후보급이 됐던 분이 한 분 계셨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2012년에 그때 국회의원을 하시고 처음 하시고 초선으로 대통령이 된 초선하시고 바로 대통령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예. 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이제 만약에 정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돼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국회에서 보았던 그런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볼 거라고 좀 기대를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야당의 여러 의원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 굉장히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아주 참고 야당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해도 굉장히 참는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청문회 과정에서는 야당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예. 겸손하게만 받는 그런 대답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당당하고 아주 소신 있게 대차게 어떤 싸우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장도 바뀌었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취임식까지 한번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쟁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았던 단어입니다. 바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그랬는데 보통의 검찰청장 같으면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네. 그냥 법을 객관적으로 집행하는 게 정상인데 거기다가 공정한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한이라는 말은 일정한 가치가 부여가 되고 일정한 이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취임사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다 자유무역을 신봉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달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이 지금 불공정하다. 그래서 공정하게 끌고 가야 된다면서 무역의 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에서 공정한이라는 말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말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뭔가 공격적인 법 집행이나 네. 주관적인 법 집행을 의미한다면 대단히 그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객관적인 법 집행,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예, 예. 이런 표현이 더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